메타버스란 초월한 고차원의를 뜻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메타버스가 세상에 침투할수록 용어의 의미와 정의는 확장되고 변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세계라는 해석으로 통일해 생각하는 편이 메타버스란 어떤 세계인가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메타버스에서 보내게 되면 현실 세계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 됩니다. 식사, 수면, 배설, 목욕 등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만 현실에서 하고 그 밖의 사회생활은 전부 메타버스 상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고령자일수록 메타버스가 왜 필요할까요? 메타버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온다. 실제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가상현실에서는 본인의 죽음까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장례식장과 화장터를 견학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온 바바오산 장례식장은 최근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VR로 죽음의 모든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바오산 장례식장의 죽음 체험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일하는 도중에 쓰러지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응급처치도 소용없이 심정지 상태가 된 이용자는 사후 세계로 이동하여 가족에게 이별을 고하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시체를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영안실에 안치되고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터로 운반되는 과정을 시체 시점에서 체험합니다. 실제로는 1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5분 만에 체험한다는군요. 바바오산 장례식장에서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알고 유사시 대비했으면 하는 의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라지만 죽음의 과정을 체험하는 일은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될 듯 싶습니다. 생활의 중심을 메타버스로 옮긴 사람이라면 메타버스에서 살고 메타버스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상에 묘를 쓰고 성묘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그 편이 실제 묘보다 낫겠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것에 가까운 생활 감각은 메타버스가 확대될수록 많은 사람에게 퍼질 것입니다. 고령자일수록 메타버스가 필요하다. 기술의 어두운 고령자도 메타버스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품은 사람도 많습니다. 정책을 회의하는 자리에서 고령자는 IT에 어둡다는 점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는 연령 90세에 가까워 귀가 들리지 않는데도 객체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8세의 컴퓨터를 접하고 80세가 넘어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세계적인 앱 개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단말기와 함께 성장하여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불리지만 그만큼 컴퓨터와 키보드에는 익숙하지 않은 젊은이도 적지 않습니다. 연령층에 따라 그 기술을 사용할 용의가 있는 사람의 수가 다를지라도 오직 연령만으로 구분하는 태도는 경솔하다고 할 만합니다. 게다가 편리한 메타버스 세계는 오히려 고령자에게 더 이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글씨를 못 읽게 된 사람이 메타버스에서 글씨와 그림을 크게 확대하여 독서를 즐기고 다리가 약해져서 외출을 못하게 된 사람이 메타버스 여행으로 방방곡곡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타버스는 고령자를 지원하는 도구로 안성맞춤입니다. 과학기술이 빚어내는 편의는 원기 왕성한 사람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더 높은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메타버스의 구심력은 커뮤니티. 메타버스의 역할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장소입니다. 메타버스가 이용자에게 매력적인 장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도 엮이지 않고 어떤 집단에도 속이지 않은 채 VR 공간에 홀로 머무르는 시간도 때로는 필요하겠으나 계속 외톨이로 지내는 것은
남몰래 일기를 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메타버스의 구심력은 다른 참여자와 교류라든가 쇼핑, 창작, 판매와 같은 활동적인 체험에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류가 기대되는 커뮤니티를 찾아 접속하는 즐거움이 이용자를 끌어당기는 셈이지요. 취미나 가치관이 비슷하면 교류에 내포된 수고와 위험은 줄어듭니다. 심리적, 사회적 안심과 안전을 제공해주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행위는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 메타버스 라이프. 현실 세계에서 하는 일, 놀이, 교제 등의 활동을 메타버스로 옮기는 방식이 아닌 또 하나의 인생을 메타버스에서 즐기는 메타버스 활용법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프로야구로 활동하는 사람이 메타버스에서는 축구 선수로 맹활약한다거나 평소에는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씨름하는 회사원이 메타버스에서는 자연을 벗삼아 농사일에 매진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이용자는 현실 세계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인생과는 다른 별개의 생활 방식을 메타버스에서 추구할 따름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메타버스 체험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깨닫는다든가 실제 인물과 메타버스상의 캐릭터 사이에 존재하는 큰 격차가 뜻밖의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치가 진보하고 서비스가 충실해져서 메타버스 체험의 품질이 향상되면 몇 가지 인생을 동시에 누리는 이용자가 늘어나리라 예상됩니다. 현실 세계는 이제 불필요, 메타버스로 충분한 이유. 하루 대부분을 메타버스에서 보내게 되면 현실 세계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 됩니다. 식사, 수면, 배설, 목욕 등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만 현실에서 하고 그 밖의 사회활동은 전부 메타버스 상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메타버스에 10시간 이상 머무르며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보통은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될 청소년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하며 아바타형 디지털 의상을 제작 판매해 20대 회사원에 필적하는 월급을 벌어들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생은 사측 연산조차 어려워하지만 메타버스에서 버는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물건이며 옷이며 음식에도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마 모든 생활을 메타버스 상에서 완결하게 되겠지요. 과거에는 학업이나 직업이 생활의 중심에 있고 게임과 디지털 공간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방해하는 놀이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서 모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공간인 현실 세계와 자신의 여러 욕구를 충족하는 공간인 메타버스라는 두 세계가 평행 우주처럼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바베이도스가 발표한 세계 최초 메타버스 대사관. 카브리의 동쪽 끝에 위치한 바베이도스는 인구가 약 30만 명인 섬나라입니다. 바베이도스는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서 오랫동안 영국 국왕을 군주로 인정해왔으나 2021년에 이탈하여 공화제로 전환했습니다. 카브리해의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해도 의회제 민주주의가 가장 안전된 국가이자 카브리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베이도스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상에 대사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 11월 바베이도스 정부는 디센트럴랜드에 토지를 매입해 대사관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2015년 말부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가 긴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메타버스 상의 토지, 부동산, 옷 등을 NFT 형태로 구매할 수 있지요. 바베이도스의 디지털 외교를 추진하는 카브리엘 아베드 대사는 바베이도스가 메타버스 대사관을 설립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카브리엘 섬을 세계적인 기술에 연결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가
작은 섬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바베이도스는 작지만 메타버스라면 미국이나 독일만큼 거대해질 수 있다. 바베이도스는 현실과 다른 원리로 만들어지는 메타버스가 국가의 성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객의 시선에 따라 결말이 바뀌는 영화. VR 기술이 진보하고 메타버스가 보급되면서 영화와 드라마 같은 영상 작품을 즐기는 방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봄에는 시청자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이야기의 결말이 바뀌는 획기적인 VR 영화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VR 기기가 시청자의 시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탐색하면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령 영화에 나오는 다수의 등장인물 가운데 시청자가 자주 눈을 주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에게 초점을 둔 시나리오로 다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VR을 통해 이야기에 몰입하는 감각과 시선에 따라 변화하는 이야기가 결합하면 시청자는 자기 자신이 작품 속 등장인물 중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시청자의 흥미와 관심에 맞춘 결말이 여러 개 준비된 작품을 멀티엔딩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작품이 진행되는 도중 배너 형태의 선택지가 표시되고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행방이 갈리는 멀티엔딩 작품은 일찍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VR 특유의 몰입감이 더해지면 한층 새로운 영상 체험이 가능해집니다. 메타버스에서 체험하는 영상은 현실 세계의 극장을 뛰어넘는 현장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메타가 개발 중인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슈퍼컴퓨터. 회사명을 변경할 정도로 강렬하게 메타버스를 주시하는 메타가 AI 슈퍼컴퓨터인 리서치 슈퍼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공언할 만큼 성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곧 완성할 계획입니다. 메타가 슈퍼컴퓨터 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역시 메타버스 시대의 선두주자를 목표하기 때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용 체험에는 방대한 계산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조 단위 사례를 학습하여 수백 가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AI 모델을 실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타는 그 일례로 제각기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여러 사람에게 실시간 음성 번역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전 세계의 메타버스 이용자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막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은 메타버스 시대에도 빅테크가 우위라는 견해의 근거 중 하나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대규모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월등한 자금력을 동원해 구축해낸 뛰어난 플랫폼에 이용자가 모여들면 그곳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싹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미소님들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지요? 첨단, 과학,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젊은이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과 환경 개발은 젊은이들이 하고 활용은 오히려 노후를 살아가는 분들이 더 유용하게 이용하는 수요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미래, 메타버스로 이렇게 바뀐다. 한 권으로 끝내는 메타버스 노트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여는 메타버스 입문서인데요. 저도 1년 전 한참 메타버스, NFT 등 가상 공간과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아 관련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프렌드 등 캐릭터를 이용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미술 공연,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현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도 살아봤으면 하고 후회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나이와 성별, 무엇이든 바꿀 수 있고 새롭게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그 아바타를 성장시킬 수도 있어요. 참 신기하지요? 몸이 불편해지고 바깥 활동을 못하게 되더라도 메타버스에서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변화해가는 세상에서 혹여 개발자는 못 되더라도 소비자는 될 수 있고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메타버스 세상도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메타버스의 매력은 또 하나의 인생을 체험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세계를 가상현실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 1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2부 메타버스는 차기 킬러 서비스, 3부 가상현실에서 살아가는 미래, 4부 기업과 정부가 주목하는 메타버스. 메타버스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직업인도 있겠지요.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고 수요가 더 많아지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치도 오를 것이고요. 지금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중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게 바뀌는 세상에서 밀려나지 않고 즐기려면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적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용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